두 대의 소방차가 동시에 물대포를 뿜어내며 거대한 물아치를 만들어 갈레앙 활주로를 떠나는 보잉 767 302R 기를 배웅했습니다. 브라질 대표팀의 월드컵 황금 사냥 기행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6월 2일 오후 2시에 이륙한 전세기는 남미 대륙 전체의 자부심을 품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항공기 양측에 물대포를 분사하는 의식은 항공업계의 오랜 문화로 특별한 비행을 기념하고 안전한 여정을 기원하기 위해 주로 행해집니다. 이번 뉴저지주 직항편에는 91명의 인원이 탑승했습니다. 특히 에어로넥서스 소유의 이 전세기는 96개의 고급 좌석을 갖추고 있으며 2022년 창단 60주년 기념 투어를 하던 록밴드 더 롤링스톤즈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멤버들은 기내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고국에서의 완벽했던 준비 기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륙 전바라 다치주케에 위치한 브라질 축구협회의 본부에서는 기세등등한 출정식이 열렸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은 단상에 올라 세계 챔피언 트로피 6번째를 명예의 전당에 가져오는 것이 이번 대회의 유일한 목표라고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직후 셀레상 스타들의 값비싼 발걸음은 국립대표팀 박물관으로 향했고 유리장식장 안에 엄숙하게 안치된 담긴 5개의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감탄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현재의 세대에게 미국 땅에서 수행해야 할 위대한 임무를 상기시켰습니다. 팀의 자신감은 하루 전 치러진 무력 시위로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성지 마라카낭에는 7만 명의 팬들이 관중석을 가득 메우며 파나마와의 평가전에서 대표팀에게 열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골잔치의 서막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의 번개 같은 선제골로 2분 만에 열렸습니다. 노란색과 초록색의 황금군단은 상대를 최종 스코어 6대2로 대파했습니다. 압박감을 털어내는 골 폭풍이었으며 고유의 색깔인 호방한 공격 축구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적지는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스타디움으로 조별리그의 치열한 전투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 6월 6일에 열리는 이집트 대표팀과의 마지막 평가전 장소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한 브라질의 준비는 모든 통상적인 규격을 파괴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에는 무려 10,000kg의 수화물이 실렸는데 이는 카타르에 가져갔던 양의 거의 2배에 달하는 무게입니다. 2022년 월드컵 당시 대표팀은 단 하나의 도시에만 고정적으로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 때문에 의류와 장비의 양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었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거대한 규모의 의료 장비 무게에 있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모든 경유지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력 회복 센터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조별리그 동안 브라질은 뉴저지, 필라델피아, 마이애미 세 곳의 지역을 지속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각 호텔에는 소형 의료실이 즉각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첨단 기계, 물리치료 장비, 레이저 조사 시스템, 초음파 기기, 충격파 치료기를 지참했습니다. 모든 근육 부상과 과부하 징후는 의료진에 의해 그 자리에서 즉시 처리될 것입니다. 26개의 발을 완벽하게 케어하는 것을 이번 캠페인 전체의 핵심 열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름 미국 땅을 밟기 위해 브라질은 남미 지역 예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몽을 거쳐야 했습니다. 4년 전 단계를 되돌아보면 황금 군단은 예선에서 파괴적인 위력을 보여주었지만 2026년 월드컵 예선은 어두운 그림자였습니다. 18라운드가 끝난 후 그 강력했던 팀은 고작 최종 5위로 간신히 마쳤습니다. 그들은 8번의 승리, 4번의 무승부와 무려 6번의 패배를 당하며 겨우 28승점만을 챙겼습니다. 실망의 정점은 3연패 수렁이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적을 자랑하는 대표팀을 탈락 직전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여전히 같은 선수들이었고 여전히 유럽 전역을 호령하는 스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적의 추락은 사령탑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치치 감독 시대 이후에 국내파 감독들은 라커룸을 통제하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미디어의 압박은 항상 뜨거운 자리에 앉은 누구든 삼켜버릴 듯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브라질 축구협회에는 카를로 안첼로티를 임명하는 전환점에 한 수를 두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 전략가와의 계약은 1965년 이후 처음으로 브라질이 외국인 사령탑에게 지휘봉을 맡긴 역사적 사건입니다. 전체 역사상 외국인이 이 중책을 맡은 것은 이번이 겨우 4번째입니다. 전 레알 마드리드 사령탑의 낙점을 받아내기 위해 브라질 축구 지도자들은 여러 해 동안 끈질기게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잠든 제국을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2002년 우승 이후 브라질은 8번째 단계인 8강에서 4번이나 멈춰섰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4강에 진입했던 때는 홈구장에서 독일 대표팀에게 2-7로 참패하는 대참사로 끝났습니다. 최근 2번의 대회와 비교해 현재의 전력은 전문가들로부터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월 19일 26명의 공식 엔트리가 발표되자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논란의 폭풍이 일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자신이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티아고 실바, 안토니, 히샤를리송, 사비뉴, 그리고 공격수 주앙 페드로 같은 수많은 친숙한 이름들이 제외되어 동료들의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대신 엔드릭, 라이앙, 이고르 치아구처럼 명성이 덜한 인물들이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스코카의 통계는 명확한 차이를 가리킵니다. 주앙 페드로는 평균 24점, 1개의 패스를 제공하고 90분마다 1개의 기회를 창출하며 42점, 8회의 볼터치로 볼을 아주 잘 소유합니다. 그는 경기당 1.3회의 파울을 당합니다. 반면 이고르 치아구는 빌드업 과정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 클래식한 타깃형 스트라이커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단 17점, 7개의 패스만을 시도하고 0.6개의 기회를 만들며 경기당 볼터치는 33.4회에 불과합니다. 다만 90분당 2번의 파울을 범하는 것은 강한 몸싸움과 많은 체력 소모, 그리고 전방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고유의 화려한 예술성 위에 규율과 실리주의를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패스 플레이가 막힐 때를 대비한 플랜 B 카드로 치아구가 필요합니다. 후방에서 이탈리아 출신 스승은 여전히 알리송, 에데르송, 베베르통 3명의 베테랑에게 전적인 신뢰를 보냈습니다. 수비벽은 알렉스 산드로와 다닐루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장들의 집합소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과거 러시아로 귀화했던 더글라스 산토스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드필더진에는 파비뉴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리그로 이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되었습니다. 가세미르, 브루노 기마랑이스, 루카스 파케타는 여전히 핵심 기둥 역할을 유지합니다. 중원의 가장 낯선 인물은 다닐루 산토스입니다. 자국 리그 보타포고에서 활약 중인 인물로 벤치 멤버로 기획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관심은 총 26명 중 9자리를 차지한 공격진에 쏠렸습니다. 안첼로티는 마르티넬리, 프랑스 리옹 클럽 소속의 루이스 에니크, 마트스 쿠냐, 하피냐,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신성 엔드릭, 그리고 2개의 베일인 이고르 치아구와 라이앙을 소집했습니다. 미디어를 가장 강력하게 뒤흔든 이름은 단연 네이마르였습니다. 34세의 이 공격수는 지속적인 종아리 통증에 대한 우려를 안고 공항에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6월 13일에 열리는 마로크와의 개막전 출전 여부는 완전히 불투명해졌습니다. 한셀레 상패는 지도자에 대한 예우라며 네이마르는 라커룸의 심장이다. 그의 시야는 수비진을 찢어놓는 패스 한 개만으로 경기를 결정지을 수 있다. 안첼로티에게는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갈망하는 젊은 선수들을 관리하기 위해 그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평했습니다. 현실이 증명하듯 몸 상태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전 PSG 선수의 볼 다루는 기술과 클래스는 여전히 무서운 무기입니다. 조별리그 추첨 결과 브라질은 마로크, 하이티, 스코틀랜드 3팀이 속한 시 죄배정되었습니다. 일정상 그들은 개막 첫날부터 가장 까다로운 상대와 맞붙게 되었습니다. 마로크는 2022년 월드컵에서 4강에 진입하며 역사를 쓴 바 있습니다. 현재 수뇌부의 변화가 있음에도 그들의 스쿼드 퀄리티는 여전히 거칠고 끈질기며 풍부한 체력 조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에서 마로크와 부딪히는 것은 조별리그 전체 판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의 성격을 띱니다. 이후 셀레상은 하이티와 스코틀랜드를 차례로 만납니다. 유럽의 대표인 스코틀랜드는 구대륙의 높은 수준에서 활약 중인 많은 인물들이 포진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까다로운 로우 블록 수비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칭 스태프가 세운 최소 목표는 3경기에서 승점 7점을 획득하는 것입니다. 올해 대회의 토너먼트 대진 구조는 매우 가혹합니다. 만약 시 조 1위를 차지할 경우 브라질은 16강에서 네덜란드, 일본, 스웨덴, 튀니지가 속한 F조 2위와 대결하게 됩니다. 이어 이 조 2위와 조 2위 승자와 8강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대진 방식은 8강에서 잉글랜드 대표팀과의 불꽃 튀는
맞대결로 가는 길을 닦아줍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해 안첼로티 사호가 C조 2위에 그친다면 대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그들은 16강에서 F조 1위와 곧바로 대형 매치를 치러야 합니다. 살아남더라도 8강에서의 시험대는 I조 선두 후보인 프랑스 대표팀이나 A조 1위 후보인 독일 대표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치명상이 매우 높은 대진으로 야망을 끝장내기에 충분합니다. 축구에는 많은 변수가 존재하지만 C조 1위는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명령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은 그들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리스트 중 4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스페인, 프랑스, 잉글랜드만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안첼로티 사호보다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자신의 위대한 감독 커리어 중 가장 어려운 난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는 명성 높은 스타들을 대거 쳐내고 실리적인 하드워커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비난의 폭풍 한가운데 서서 부상과 사투를 벌이는 대장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노련한 두뇌의 조율 아래 남미의 예술성은 더욱 거칠고 잔인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서 마지막 종료 휘슬이 울릴 때에야 비로소 세계는 이 모순으로 가득 찬 팀의 운명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